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법률사무소 2023년 6월 웨비나에 접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팬데믹 이후 로스앤젤레스 시의 임대인 세입자법 업데이트를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달해 드리는 내용은 법을 요약한 것이고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외에도 오늘 배우시는 것, 들으시는 것 외에도 참고를 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강의를 해주실 데이비드 리 변호사님, LA 법률보조재단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에서 주거법 관련 일들 그리고 세입자 보호 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신 데이비드 리 이용준 변호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에 오셔서 감사하고 저는 데이비드 리 이용준이고 패트리시아 씨께서 얘기한 것과 같이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의 세입자 방어 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팬데믹 이후 현재 로스앤젤레스 시의 임대인 그리고 세입자 법 업데이트에 대해서 제가 커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볼 때 커버할 토픽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음 한 8, 9가지를 제가 커버하려고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큰 그림 로스앤젤레스 시의 코로나 퇴거 보호법 그리고 새로운 법들을 아주 큰 그림으로 우선 보는 것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리고 퇴거법에 있는 기본 개념을 간단히 커버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현재 로스앤젤레스 시에 이것만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라는 요점을 제가 커버할 것이고 그 후에는 조금 더 약간 세부하게 로스앤젤레스에는 현재 여러 가지의 세입자 보호법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커버한 다음에 finally 로스앤젤레스 시티의 코로나 세입자 보호법이 어떻게 됐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나, 언제 expired가 됐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를 커버할 것이고 그 후에는 올해 3월 달에 발표된 로스앤젤레스 시의 JCO Just Cause Ordinance를 커버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높은 렌트 인상이라는 법도 커버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3월 달에 또 나온 월세 미납 퇴거 최소 기준법, 쉽게 말해가지고 월세를 안 냈기 때문에 퇴거를 하려고 한다 할 때 적어도 1,500불 정도의 월세가 밀려야 한다라는 통과된 법을 간략하게 커버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스앤젤레스 주택부서의 연락처를 커버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로스앤젤레스 시의 코로나 퇴거 보호법 그리고 새로운 법들의 트렌드를 간략하게 큰 그림을 리뷰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한 2020년 3월쯤에 코비드가 시작됐고 물론 그 전에 시작됐지만 2020년 3월쯤에 정부 기관들이 대대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2020년, 2021년, 2022년 동안 계속 이 비상사태 기간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올해 1월 달에 이 코비드 비상 상황 기간이 만료됐고 그럼으로써 이 2년 반 동안 있던 코비드 동안 로스앤젤레스의 테넌트 보호법이 여러 가지 변화 상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2월 달, 3월 달에 로스앤젤레스시에서는 세 가지의 새로운 세입자 보호법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름만 말할 때는 간단하게 얘기한 Just Cause 법, JCO 법. 첫째. 둘째, 월세 미납 퇴거 최소 기준법. 세 번째, 높은 렌트 인상법.
그래서 이 새로운 법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한 센텐스로 서머라이즈 하자면은 이 제이코라는 법은 렌트 컨트롤 우리가 알고 있던 렌트 컨트롤 기존 법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니트에게 건물주가 마음대로 퇴거할 수 없게 하는 새로운 로스앤젤레스의 법입니다. 둘째, 월세 미납 퇴거 최소 기준법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유니트에 따라서 모든 유니트에 적용되진 않지만 유니트에 따라서 밀린 렌트가 대략 1,500불 미만일 때는 퇴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서머리의 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높은 렌트 인상법이라는 것은 또 유니트에 따라 만약 임대료의 렌트가 예를 들어 11% 정도 인상이 될 경우 세입자가 이 높은 렌트를 내지 않아도 그냥 렌트 인상이 너무 높기 때문에 떠나겠다. 그 대신 건물주가 대략 한 6,000불부터 10,000불의 이자 보조금을 세입자한테 주어야 한다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세입자 보호법의 기본 개념을 제가 잠깐 커버하고 싶어요. 자, 1960년, 70년 등에는 세입자 보호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랜드로드가 세입자를 아무 이유 없이 뭐 30일, 60일, 90일 노티스를 주면은 아무 이유 없이 내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하여 정부 기관들이 만들기 시작한 것이 세입자 보호법입니다. 이 세입자 보호법이라는 것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just cause laws, 정당한 이유법으로 나누고 두 번째는 렌트 컨트롤 파트로 나눕니다. 자, just cause가 무엇인가? 한국말로는 건물주가 세입자를 아무 이유 없이 내쫓을 수가 없다.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just cause, 퇴거를 위해서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정당한 근거, just cause입니다. 그리고 이 just cause란 보통 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법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at fault. 두 번째, no fault. 세입자 잘못 아니면 세입자 무잘못. 세입자가 잘못한 just cause라는 것은 at fault just cause라는 것은 세입자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퇴거를 할 수 있다. 랜드로드가. 예를 들면은 월세를 세입자가 내지 않았다. 아니면 두 번째는 리스 계약서를 세입자가 위반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 과실로 랜드로드가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법이 있어도. 자, 그렇다면 no fault는 무엇인가? 세입자 무과실. 다음 이유들은 세입자가 잘못이 없어도 아무 잘못이 없어도 랜드로드가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 쳐줍니다. 정부가 이 법들이. 예를 들면은 건물주가 입주를 자신이 하겠다. 자신이 이 유니트에서 살겠다. 아니면은 건물주가 이 건물 자체를 파괴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그런 대단 큰 행동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이 세입자 보호법들도 랜드로드가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 쳐줍니다. 자, 그런데 at fault랑 no fault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세입자 보호법들이 세입자가 잘못을 안 해도 퇴거를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보통 랜드로드가 세입자한테 이자 보조금을 주어야 된다 라는 법들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법에 따라 다른데 적으면은 한 달 렌트 정도일 수도 있고 많으면은 뭐 15,000불, 20,000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알아두면 아주 도움이 될 것이 세입자 보호법, just cause laws, at fault 세입자 과실, no fault 세입자 무과실, 그리고 relocation assistance 이사 보조금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LASC에서
대해서 알아야 할 요점들은 무엇이냐? 만약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단 세 가지만 이것만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것만 기억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은 첫째,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입주자는 매달 렌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건물에 따라서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건물에 따라서 렌트가 1,500불 이상 밀리기 전에는 렌트를 미납했다고 태거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팬데믹 지난 한 2.5년, 3년 동안 내지 않은 월세들은 보호를 받는다 그래도 결국에는 올해 8월 1일 아니면은 내년 2월 1일까지 내야 합니다. 이 미납된 월세는 없어진 게 아니라 단지 납부 데드라인이 미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이코 법이 통과되면서 LAC에서는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유니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80년도부터 한 40년 동안 저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렌트 컨트롤 유니트. 저희가 흔히 렌트 컨트롤이라고 아는 유니트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 랄소입니다. 랄소. 로스앤젤레스 렌트 스테빌리제이션 오디넌스. 랄소. 흔히 저희가 렌트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올해 새로 통과된 제이코보 법입니다. 그리고 제이코 법은 조금 이따가 차차 알아야겠지만 자, 랄소의 아이콘은 이렇게 여러 유니트가 있는 아파트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들이 랄소에 해당되거든요. 렌트 컨트롤에. 대부분의 싱글 패밀리 홈은 1인 가족 주택은 이 렌트 컨트롤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 올해 나온 제이코는 싱글 패밀리 홈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코는 이제 싱글 패밀리 홈이 아이콘이 됐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TPA라고 Tenant Protection Act,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해당되는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 아이콘이 캘리포니아 주 아웃라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보호를 받지 않는 unprotected 무보호 건물들 그리고 유니트들. 보통 보호를 안 받는 유니트들은 보통 모든 건 아니지만 어떤 기관에 따라 오퍼레이트 되는 것이라서 이렇게 기관의 아이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토픽이나 법을 얘기할 때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이 네 개의 아이콘들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법들은 이렇게 X가 되고 해당되는 법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서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죠. 로스앤젤레스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세입자 보호 조치 업데이트. 이것이 흔히 우리가 에빅션 모라토리엄이라고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모든 유니트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랄소, 제이코, TPA, unprotected 유닛 모든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모든 유니트에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아웃라인을 제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no fault 세입자가 과실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 세입자가 과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더 세부한 하지만 중요한 아이템들을 저희가 커버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 세입자가 무과실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시작하겠습니다. Actually very simple 해요. 코로나 때에는 이 비상사태 때에는 no fault eviction이 허용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비상사태가 올해 1월 달에 만기된 후에는 세입자가 무과실일 때 하지만 정당한 근거일 때 랜드로드가 테넌트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입주를 할 때 아니면은 건물주가 건물을 파기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 절차를 따랐을 때 등등. 여기에 좀 세부 정보가 있는데
너무 디테일한 거는 알 필요 없이 단지 이 세입자가 무과실일 때 로스앤젤레스 주택부가 로스앤젤레스 하우싱 디파트먼트가 새로운 추가 절차를 만들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은 현재는 충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no fault eviction들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시법으로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테넌트가 과실이 있었을 때, 테넌트가 과실이 있었을 때 코비드 동안 로스앤젤레스시가 과실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겠다라고 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코비드 때문에 내가 월세를 못 냈다. 둘째, 코비드 때문에 뭐 내 가족이 나랑 같이 살아야 됐다. 코비드 때문에 부득지 않게 애완동물을 내가 내 다른 가족의 애완동물을 내가 테이크케어 해야 됐다. 이런 것들을 로스앤젤레스의 코비드 법이 보호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렌트를 내지 못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그걸 커버하겠습니다. 만약 코비드 때문에 월세를 낼 수 없었다면은 이 보호가 올해 1월 달까지 보호가 됐고 그리고 그 후에도 보호가 조금씩 있습니다. 올해 8월 1일 아니면 내년 1월 말까지 보호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월세를 낼 수 없었다가 무슨 뜻인가? 예를 들면은 코로나 때문에 소득을 손실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잃어버렸거나 근무 시간이 감소됐거나 아니면은 정부가 직장을 문을 닫으라라고 명령했거나 정말 로스앤젤레스시에서 그랬죠. 2020년 3월 달에. 그래서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은 지출이 증가했을 때 학교가 폐쇄했던 기간 동안 육아 비용이 더 늘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지출이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내가 렌트를 다 낼 수 없었다. 아니면은 코비드로 병든 가족을 돌보는데 그것 때문에 지출이 증가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코비드 때문에 렌트를 못 낸 경우이다라고 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임시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것은 월세가 면제가 된 것이 아니라 열세를 언제 내야 하는지 원래는 렌트가 뭐 작년 5월 1일에 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작년 5월 1일에 내지 않고 뭐 내년 1월 말에 내도 된다.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야 할 금액이에요. 그래서 코비드로 인해서 이제 제가 아까 말했죠. 어떤 거는 뭐 8월 1일, 어떤 거는 내년 1월 말까지 그거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가 비주얼리 설명을 드립니다. 그림으로.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비드 비상사태 기간 로스앤젤레스 시티의 코비드 비상사태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 1월 말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두 기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2020년 3월부터 1.5년 18개월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지금 오렌지로 컬러되어 있죠. 그리고 그 후 10월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이건 제가 블루 파란색으로 색깔을 했습니다. 이 오렌지 기간 동안 미납한 렌트는 올해 8월 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로스앤젤레스시 법만 따를 때 로스앤젤레스시 법만 따를 때 오렌지 기간 동안 내지 않은 금액을 렌트를 예를 들어 9월 1일인데 내지 않았다면은 로스앤젤레스시에서는 보호를 받지 않고 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란색 이 2021년 10월 달부터 2023년 1월 달까지는 보호를 조금 더 받는데요. 이 기간에 이 파란색 기간에 내지 않은 렌트는 내년 2024년 1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될 것은 이거는 로스앤젤레스 시 법만 얘기한 것입니다. 카운티 법이나 스테이트 법은 이 그림엔 이 심플한 그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 다음이 이제 카운티랑 주법을 포함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싶진 않고 단지 이 오렌지 기간에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임팩트가 있을 수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이 오렌지 기간에 밀린 렌트는 퇴거를 아예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예를 들어 가지고 스몰 클레임사 그래가지고 그 돈을 랜드로드가 테넌트한테서 받으려고는 할 수 있대. 그 금액 때문에 퇴거는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법이 만약 따른다면은 그 캘리포니아 법이 따르기 위해서는 그 테넌트가 여러 가지 행동을 properly 했었어야 됐습니다. 자, 그것은 거기에 놔두고 그리고 카운티 로를 제가 단순히 커버할 건데 카운티 로는 이제 그 후에 보통 블루 피리어드에 조금 더 relevant해요. 조금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로스앤젤레스 시티의 코비드 테넌트 보호는 2023년 1월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법은 2023년 2월달 그리고 2023년 3월달 동안 세입자들을 보호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 때문에 돈을 못 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초록색 피어리어드 동안 카운티 법을 따르셔가지고 그에 맞는 편지, 그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셨으면은 시간에 맞춰서 작성하셨으면은 그 렌트가 2월 달은 그 내년 2월, 3월 달은 내년 3월 동안 1년 동안 더 그 납부를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는 그냥 여기에 놔두고 이 법이 약간 제 동료들과도 약간 이 법을 interpret, read를 하는데 약간 디퍼런스가 있으니까 그냥 현재는 로스앤젤레스 시티 법이 코비드 보호법이 만기된 후에 카운티법이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것만 커버를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까지는 제가 코비드 동안 렌트를 못 냈을 때를 커버했고 이번에는 왼쪽을 보시면 코비드 동안 렌트랑 상관없이 세입자가 과실을 했지만 코비드 때문에 뭐 내 가족이 내 유니트에 다시 살아야 됐다. 코비드 때문에 애완동물을 부득이하게 데리고 살아야 됐다. 테이크케어를 했다. 라는 경우를 이번에는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팬데믹 기간 동안 세입자는 코비드와 관련된 사유로 애완동물이나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 코로나 보호법이 없었을 때에는 건물주인의 허락이 없이 애완동물이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시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입자가 잘못한 거예요. 과실로 쳐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잘못이면은 이사 보조금을 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팬데믹 때문에 이 애완동물이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로스앤젤레스시 세입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 코로나로 인해 입주해야 했다라면은 이 애완동물이나 새로운 사람이 내년 1월 말까지 퇴거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 왼쪽 오렌지죠. 2024년. 그리고 2024년 1월 30일 이후에는 퇴거를 할 수는 있지만 퇴거를 하기 전에 30일 통지를 주고 애완동물이나 거주자를 내보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 기회를 주고 그 30일이 이 통지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그래도 애완동물이나 거주자가 계속 있으면 그때서야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세입자 과실이랑 무과실 보호법을 커버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심플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을 커버하겠습니다. 코비드 동안 렌트 컨트롤 오른쪽 위를 보시면 렌트 컨트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모든 유니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유니트에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것은 only 렌트 컨트롤에만 적용됩니다. 이
랄소 렌트 컨트롤 건물들은 코비드 동안 그리고 내년 1월 말까지 렌트가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fees and interest, 뭐 late fee 같은 것. 만약 이 코비드 지역 비상 사태 상황 동안 다시 가지고 2020년 3월부터 2023년 1월 이 기간 동안 코비드 때문에 월세를 낼 수 없으셨다면은 그 해당 월세에 대해서는 뭐 레이트 피나 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랜드로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지고 차트를 보는데 다시 그냥 간단하게 커버하자면은 오렌지 피어리어드는 렌트가 올해 8월 1일에 주야 하고 밀린 렌트가 블루 피어리어드는 로스앤젤레스시 법으로는 렌트가 내년 1월 말까지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 1월 말에는 그 렌트 컨트롤 유니트는 그때까지는 월세를 인상시킬 수 없고, 그리고 또한 내년 1월 말까지는 코비드 상황 때문에 입주하게 된 애완동물 또는 거주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expired 끝난 로스앤젤레스시의 코비드 테넌트 보호법의 서머리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자,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제이코 법을 커버하고 싶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제이코만 서클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제이코는 Just Cause Ordinance입니다. Just Cause Ordinance. 제이코. 그래서 제이코에 대해서는 다음 7가지 포인트들을 제가 커버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간략하게 정당한 근거 없이는 퇴거를 하지 못합니다. 아까 간략하게 커버했던 것이죠. Just Cause. 두 번째, 제이코가 어떤 건물에 비적용이 되나, 적용이 안 되나, 그걸 커버할 것이고, 세 번째, 제이코는 약간 특별한데요. 이것은 비적용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커버할 텐데, 여하튼 비적용 기간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우선은 큰 그림은 이 제이코 법에 따른 새로운 통지서를 랜드로드가 테넌트한테 줘야 하는 것인데, 그거를 저희가 간략하게 볼 것이고, 그 다음 이 정당한 근거를, 제이코에 있는 정당한 근거를,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세입자 무과실의 경우 해당되는 이주 지원금을 제가 커버할 것이고, 건물주가 이 제이코 법을 위반할 경우 간략하게 커버할 것이고, 그리고 이 제이코 유니트에 해당되는 높은 렌트 인상이라는 것을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첫째, 이 제이코 법을 제가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은 랜드로드가 테넌트를 이 제이코가 적용되는 유니트, 제이코의 보호를 받는 세입자를 정당한 근거 없이는 퇴거를 하지 못한다 라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가장 심플한 요약이에요. 자, 제이코가 어디에 적용이 되나, 어느 건물에 적용이 되는가. 자, 이 제이코는 이론적으로는 우선은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그 법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든 건물에 적용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예외를 이렇게 여러 가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이코는 모든 건물에 적용되고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하지만 다음 예외 사항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라이소 건물들, 렌트 컨트롤 건물들, 이미 렌트 컨트롤에 강한 프로텍션이 있기 때문에 이 제이코의 약한 프로텍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숙, 집주인과 같이 살고 그리고 화장실 아니면 주방을 공유하는 상황에서는 이 제이코 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한 건물들,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이 오퍼레이트 하는 건물들, 병원, 기숙사, 그리고 특정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하우싱들. 그래서 예외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예외 말고는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비적용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제이코는. 그래서 제이코는 모든 건물 그리고 모든 유니트에 적용이 되는데 이게 적용이 시작하기 전에 컨디션이 있어요. 처음부터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이코는 모든 건물에 적용되지만 이 제이코가 힘을 쓰기 전에는 이 두 조건 중 하나가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적어도 하나의 계약이 끝나야 돼요. 하나의 리스 어그리먼트가 끝난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을 썼으면은 그 두 번째 계약 두 번째 계약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아니면은 6개월이 지나야지 똑같은 계약이지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이코의 보호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면 이게 좀 어려워서 예시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있는데 그냥 4개월 동안 계약을 한다고 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선은 처음 4개월 달에는 1월 1일에 이 리스 어그리먼트를 사인했을 때 처음 4개월 동안은 제이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4개월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퇴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곳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퇴거라는 것이 무의미하죠. 하지만 4개월 계약을 하나 쓴 다음에 5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똑같이 처음 4개월에는 동안에는 제이코가 비적용이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 퇴거를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계약을 썼을 때는 이 제이코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한 뭐 랄소나 뭐 이런 유니트가 아닐 경우 이 제이코가 적용 시작되고 이때부터는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계약 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그 두 번째 계약 기간은 3달일 수도 있고 5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month to month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만약 계약을 한 개만 그리고 1년 동안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1년 계약이 이렇게 1월부터 12월 달까지 있을 때 첫 6개월 동안은 제이코가 적용되지 않아서 아무런 이유 없이 퇴거가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는 리스는 똑같지만 다른 건 다 똑같지만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제이코 법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7월부터 그 12월 달까지는 퇴거를 위해서는 정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이코의 특징인 비적용 기간 아니면은 적용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이 제이코 법이 새로운 법이고 그리고 또 상당히 이제 어, 아리까리한 좀 쉽지 않은 세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이 다음과 같은 이 그림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이 통지서를 세입자한테 제이코 유니트를 소유한 건물주들은 이 통지서를 이 제이코의 법에 대해서 알리는 통지서를 세입자한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지서는 로스앤젤레스 하우싱 디파트먼트가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통지서는 한국말로도 로스앤젤레스 하우싱 디파트먼트가 이 통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 랜드로드가 이 통지서를 줬지만 영어를 줬고 나는 영어를 잘 이해할 수 없다라 그러면은 랜드로드한테 아니면은 테넌트가 직접 이 한국말 번역본을 찾아보시면은 요청하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커버한 기본 개념 just cause 퇴거에는 정당한 퇴거의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까 커버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일일이 커버는 안 하겠지만 만약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 세입자가 과실을 했으면은 렌트를 안 내거나 그랬을 때는 보조금 이주 지원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세입자가 과실이 없다라면은
과실이 없을 때,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시가 세입자 과실이 없지만 그래도 법은 이 건물주가 퇴거를 할 수 있게 놔두겠다라고 할 때는 이 재입고 유니트일 때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9,000불부터 한 23,000불 정도의 이주 지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 오른쪽 차트가 보이죠. 그래서 거주 기간이 3년보다 적냐 아니면 3년 이상이냐, 세입자가 그 소득이 얼마이냐, 그리고 만약 이 건물주가 조그마한 건물주인가 아니면 큰 건물주인가, 뭐 그리고 또 세입자가 노인인가 장애인인가 미성년자를 돌보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한 다음에 이 9,000불부터 대략 한 23,000불 정도의 이주 지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입자 무과실일 때. 한 가지 중요한 예외는 만약 이것이 싱글 패밀리 드웰링이고 그리고 개인이 소유를 할 때, 컴퍼니랑 그런 게 아닐 때는 이게 딱 한 달치만 줘도 돼요. 그래서 그런 큰 예외가, 중요한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예외적인 상황 말고는 보통 9,000불부터 23,000불 정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주 지원금, 최근에 이주 지원금을 어떻게 법이 핸들하느냐가, 요새 코비드 때문에 렌트를 못 내신 분들이 렌트를 한 몇천 불, 만 불, 2만 불 정도를 건물주한테 빚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빚을 세입자가 지고 계시고 있을 때, 건물주가 이 돈을 자기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빚에서 차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만 불, 뭐 1,000만 불을 직접 건물주가 현금을 주지 않더라도 그냥 빚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입자한테는 여러모로 난감한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이 제이코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퇴거 소송에서 만약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를 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방어가 됩니다. 세입자에게. 하지만 세입자가 그 건물주가 한 위반을 증명해야 합니다. 항상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 건물주가 이주 보조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면은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민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긴다면은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이코에는 렌트 컨트롤 포션이 없어요.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보통 세입자를 보호할 때는 그 법이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just cause 법, 그리고 두 번째는 렌트 컨트롤 법. 제이코는 약간 특이합니다. 제이코는 렌트 컨트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이코 유니트한테 렌트를 얼만큼 올릴 수 있다, 뭐 20% 올리지 마라, 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 대신 높은 렌트 인상법,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렌트를 너무 높게 인상을 한다면은 세입자가 그 이주 보조금을 받고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제이코의 높은 렌트 인상법입니다. 높은 인상이란 무엇이냐? 엄연히 말해서는 다음 중 더 낮은 수치보다 더 높은 렌트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5% 플러스 소비자 물가지수, 하지만은 10%를 넘기지 못하게. 그래서 단순한 예를 들자면은 11%, 제이코 유니트인데 건물주가 렌트를 11% 올린다면은 그것은 높은 인상으로 쳐지고, 그 경우에서는 만약 제이코 유니트일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가 나는 이 11%의 렌트 인크리즈를 내고 싶지 않다, 나는 떠날 테니까 제이코의 이주 보조금이 나한테 다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이코가 아니라 만약 TPA 유니트라면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와이드 렌트 컨트롤이 해당된다면은 이런 높은 인상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은 그 보조금의 액수는 얼마냐? 아까 얘기한 쾌거법의 보조법과는 약간 달라요. 이 높은 렌트 인상법의 이사 비용 지원금은 침실의 수에 따라서 원베드룸,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에세트라에 따라서 6,000불 to 11,000불 정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특수 경우에는 한 달치 월세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6,000불부터 11,000불이지만 특수 경우에는 이게 한 달치 월세로 아주 낮을 수가 있다는 것을 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돌아가면은 방금 것은 오른쪽 위를 보실 때 제이코에만 서클되어 있습니다. 제이코 유니트에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이코 유니트이고 또 그 제이코 적용 기간이 시작됐어요. 6개월이 지났거나 두 번째 리스 계약서거나. 이 다음 법은 공정시장 임대료 기준 법은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렌트 컨트롤 유니트 그리고 제이코 유니트 둘 다 해당됩니다. 한 센텐스로 요약하자면은 세입자가 빌린 렌트가 한 달치 공정한 렌트 임대료 액수보다 높지 않다면은 퇴거를 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예를 들면은 원룸에 사는 세입자의 월세가 1,500불이라고 쳐요. 그리고 이 세입자가 한 달치 월세 1,500불을 밀리게 됩니다. 내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밀린 렌트가 1,500불인데 이 경우에는 아직 퇴거를 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 어, 로스앤젤레스시가 얘기한 fair market value, 공정한 시장 임대료보다 1,500불이 더 작기 때문에. 자, 그럼 공정 시장 임대료 영어로는 fair market value가 무엇인가? 이 액수는 연방 정부에서 정해서 발행합니다. 아마 매년 발행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2023년에는 원룸일 때 1,534불. 그렇기 때문에 원룸일 때는 월세가 1,500불일 때 1,500불만 밀리면은 이 밀린 렌트 때문에 퇴근을 못 합니다. 적어도 1,534불, 1,535불이 돼야 돼요. 방 한 개일 때는 1,700불, 방 두 개일 때는 2,200불, etc. etc.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대충 총 이주 금액은 어, 이게 한 세 달치 월세 그리고 이사 비용이 되는데 그냥 현재는 대충 맨 밑에 보셔가지고 6,000불부터 11,000불 정도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경우에는 한 달치 임대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00불, 2,000불 정도겠죠. 만 불이 아니라. 그리고 간략하게 퇴거 통지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이 법을 어, 이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퇴거 통지서는 침실 개수를 적어야 되고 그리고 이 퇴거 통지서들은 LAC 주택부에 영업일 3 비즈니스 데이 이내에 이 사본에 보내야 됩니다. 랜드로드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은 퇴거의 정당한 근거가 어, 있지만 세입자는 과실이 없을 때 주택부의 새로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스앤젤레스 하우싱 디파트먼트는 로스앤젤레스 하우싱 디파트먼트가 이 모든 뭐 제이코 렌트 컨트롤 뭐 테넌트 하라스먼트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부서 정부 기관이고 이 웹사이트에서 housing.lacity.org/ask housing에 질문을 제출하실 수 있고 또 이 1866-557-7368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으셔서 문의를 할 수 있고 다음에 관해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 세입자 보호법 위반, 랄소법 위반, 제이코법 위반, 세입자 위협, 괴롭힘, 보복 금지법, 배감 문제, 곰팡이 등등 주택법 위반,
이것들을 이 866번에 전화를 거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컴플레인트를 신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우싱 디파트먼트에 213-928-9075 전화번호에 전화하셔서 이 LACC가 주택부가 만드는 홀드하는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LAC 로스앤젤레스의 법 요점들을 다시 한번 커버하자면은 다른 것들은 다 모르겠다. 뭐 제이코 뭐 어쩌고 저쩌고 다음에 다시 보겠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6월달 렌트, 7월달 렌트, 4월달 렌트, 방금 지나간 5월달 렌트, 로스앤젤레스 시티의 코비드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랄소와 제이코 유닛들 임대료가 밀린 렌트가 1,500불 미만일 때는 아직 렌트를 미납했다라고 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뭐 1,534불, 1,535불 적어도 이거 조금 더 높아야 돼요. 여하튼 이런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팬데믹 동안 미납된 월세는 올해 8월 1일 또는 내년 2월 1일까지 내야 합니다. 밀린 렌트는 팬데믹 동안 못 낸 월세는 forgive 된 것이 아닙니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연장이 된 것뿐입니다. 오케이, 그것이 제가 커버하고 싶었던 프레젠테이션이고 오래 많은 시간 지난 50분 동안에 써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패트리시아 씨가 아마 Q&A를 시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